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요.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용해서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봤죠. 그 방법이랑 아주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타원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선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타원과 직선을 연립해서 바로 그 2차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바로 타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건 포물선의 식 대신 타원의 식이 들어간 것 뿐이지 앞에서 했던 방법이랑 아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얻은 2차 방정식 가지고 판별식 D가 0,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작다 가지고 판단해주면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고요. 그 말은 바로 타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판별식 D가 0이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1개고 그 뜻은 타원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D가 0보다 작으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없고요. 그러면 타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제 3번이 아주 전형적인 타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타원식과 직선식을 연립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얻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D 가지고 위치관계를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포물선 했을 때는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바로 이 6번 문제를 해보세요. 타원식 나와 있고요. 직선식이 나와 있고 바로 타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K값의 범위에 따라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바로 이 K라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 Y절편이라는 거를 한번 고려하고요. 기울기는 1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y절편이 바뀐다. 그 말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다 보면 타원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안 만나게 되고 뭐 그런 k값의 범위에 따라 위치 관계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타원의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기울기가 주어진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찾는 겁니다. 자, 타원식이 나와 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예요. 먼저 기울기를 가르쳐 준 거죠. 기울기가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바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고요. 타원식에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2차 방정식 찾고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최종적으로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기울기는 아는데 지금 y절편 n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n을 찾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n자리에 이 식을 넣어주면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식을 정리하면요. 타원식에서 A와 B를 찾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식이 두 개인 거고요. 이렇게 직선이 기울기만 정해졌으면 바로 기울기가 동일한 직선 두 개가 이렇게 타원에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개념 확인 문제를 보면 자, 타원 5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m값은 1 나오고요. 자, 타원의 방정식 얘를 보면 a제곱이 5이기 때문에 a는 루트 5, b제곱이 4니까 b는 루트 4에서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접선의 방정식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y는 mx 뿔마 루트, 자, a제곱 m제곱 플러스죠.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쌍곡선의 접선도 배울 텐데요. 그거랑 식을 보면 바로 이 자리만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타원은 루트 안이 플러스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m자리에 1 대입하고요. 그럼 x 뿔마 루트, 자, a제곱은 5죠. 5 곱하기 m제곱은 1 제곱하면 1이고 더하기 b제곱은 4네요. 이렇게. 그래서 x 뿔마 루트 5 더하기 4, 9는 x 뿔마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x 플러스 3과 y는 x 빼기 3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7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은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타원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타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다. 즉 n값이 1이고요. 자, 이 타원식 가지고는 a제곱 b제곱을 바로 알기가 어려우니까 식을 변형합니다. 양변을 2로 나눠요. 2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은 2, b제곱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인데 x고요. 뿔마 루트 a제곱 2 곱하기 m제곱 1 더하기 b제곱, b제곱도 1이죠. 그러면 x 뿔마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의 2번입니다. 7번의 2번도 여기에서 이 타원의 식에서 a제곱은 4, b제곱은 9라고 찾고요. 자, 직선 2x 플러스 y 빼기 3은 0과 평행하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기울기를 가르쳐 준 거죠.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자, y 놔두고요. 나머지 다 넘겨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직선과 평행하게 되면 당연히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어야 평행하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이 타원에 접하는 직선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mx인데 m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x 마이너스 2x죠.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a제곱은 4, m제곱은 m제곱도 4네요. 플러스 b제곱 9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뿔마 루트 25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뿔마 5 이렇게 해서 식이 두 개가 됩니다. 이 식만 알고 있으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찾는 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식을 모른다면 위에 있는 계산을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풀 수는 있겠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타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접점, 타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 바로 그 접점을 가르쳐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포물선에서도 해봤잖아요. 포물선의 접점을 가르쳐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 자, 이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생각을 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죠. 바로 기울기는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기울기가 m일 때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랑 1번식과 2번식을 비교해서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식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점 P가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자리에 x1,
y자리에 y1을 넣어도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는 거죠.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한번 쭉쭉쭉 하다 보면 m을 찾을 수 있고요. 이것을 위에 있는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계산은 엄청 복잡하죠. 복잡한데 마지막 결론은 되게 심플하고 쉽죠. 어떤 형태냐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타원의 방정식과 좀 유사하지만 x제곱에서 x 하나에는 x1을 y제곱에서 y 하나에 y1을 대입한 거랑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은 복잡했지만 그 결과는 보기 좋은 식이 나온 거죠. 자, 개념 확인 보면 타원이 있고요. 이 위의 점 3,1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라고 하면 바로 타원의 식과 유사하게 쓰는데 x제곱이면 x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다 바로 이 x1을 대입합니다. 즉 3x 더하기 4분의 y제곱에 y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y1을 대입하고요. 그러면 1 곱하기 y니까 y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쭉 써주면 됩니다. 이 식만 정리해주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8번도 마찬가지죠. 바로바로 해보면 6분의 타원 2의 점이라고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2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y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만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 간단하죠. 자, 2번은 한번 양변을 20으로 나눠볼게요. 20으로 나누면 5분의 x제곱 더하기 20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x제곱 y제곱에 하나씩 x1 y1을 대입해 줍니다. 5분의 1x x 더하기 20분의 마이너스 4y는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20을 곱해서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타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거죠. 타원 밖의 점, 타원 위의 점에서 접선 찾는 건 쉬웠는데 타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자, 마지막이에요. 예제 4번 보면 0,3 대입하면 식이 안 맞죠. 그러면 타원 밖에 있는 점이고 타원식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접점 좌표를 문자로 두는 거예요. 접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x1, y1이라고 접점을 생각하고 접점을 표시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포물선이랑 패턴은 똑같아요.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0,3을 지난다. 따라서 x자리에 0, y자리에 3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찾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식은 무엇이냐면 점 x1, y1이 타원 2의 점이다. 그러면 타원식에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래서 1번과 2번 바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x1, y1, x1, y1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대입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겠죠. 9번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 6, -1에서 타원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대입하면 식이 안 맞죠? 그러면 얘는 타원 밖에 있는 점이고요. 첫 번째 경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접점 x1, y1이라고 생각을 하면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접방이라고 쓸게요. 접선의 방정식은 4분의 x1, x 더하기 1분의 y1, y는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6, -2를 지난다. 따라서 x자리에 6 대입하고요. 4분의 6 x1 더하기
y 자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y1은 1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약분하면 2, 3이고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3x1 마이너스 2y1은 2다 이렇게 식이 하나 세워지겠죠. 이게 1번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접점이 타원 위의 점도 되기 때문에 타원식에 대입한 4분의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1이다 라는 식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2번식이에요. 자,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합니다.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번식을 변형합니다. 마이너스 2y1 넘기면 2y1은 3x1 빼기 2고요. y1은 2분의 3x1 빼기 1입니다. 자, y1 자리에 대입을 하면 4분의 x1 제곱 더하기 2분의 3x1 빼기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자, 4분의 x1 제곱 더하기 4분의 9x1 제곱 빼기 곱하면 3x1이네요. 플러스 1은 1이다 이렇게. 자, 없어지죠. 플러스 1 이렇게 사라지고요. 4분의 10 x1 제곱 빼기 3x1은 0 됩니다. 자, x1으로 묶고 약분하면 2분의 5 x1 빼기 3은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1은 0 또는 x1은 이쪽에서 0이 되는 x1은 5분의 6이 되겠네요. 그래야 0이 되니까요. 자, x1이 0이다. 그러면 y1은 여기에다가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x1 자리에 0 대입하면 y1은 마이너스 1, x1 자리에 5분의 6 대입하면 y1은 5분의 9 빼기 1이 되니까 5분의 4가 되나요? 그쵸? 5분의 9 빼기 1이니까. 자, 그러면 x1, y1을 이렇게 두 쌍을 찾았고요. 얘를 대입해주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x1, y1을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라서 자, x1이 0이면 x항은 사라지겠고요. 마이너스 y는 1이다. 즉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요. x1 자리에 5분의 6을 넣으면 4분의 5분의 6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y1 자리에 5분의 4를 넣으면 y는 1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여기는 2, 여기는 3 해서 10분의 3x 더하기 5분의 4y는 1이 되고요. 양변에 10을 곱해버리면 3x 플러스 8y는 10이다. 따라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과 3x 플러스 8y는 10이다 라는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는 A가 2구, B가 1입니다. 따라서 이런 타원이 생기고요. 여기에 그 접선인데 그런데 점 밖에 있는 점이 6,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6,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바로 이런 접선은 하나 생기겠네요. 그쵸?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접선이고요. 3x 플러스 8y는 10이다 라고 구했던 나머지 접선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얘가 3x 플러스 8y는 10이다 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점 밖에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찾는 게 조금 계산이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이 패턴만 알고 있으면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또 다음에 배울 쌍곡선이든 다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쌍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쌍곡선도 여기 보면 쌍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직선의 방정식을 쌍곡선 방정식에 대입하여 얻은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이다. 바로 여기 쌍곡선이라는 말 자리에 포물선이라는 말을 넣거나 타원이라는 말을 넣어도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를 공부하기는 되게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2차 곡선의 식만 달라졌지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쌍곡선식이 나와 있고요. 직선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찾는데 직선식을 쌍곡선식에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얻고요. 이 실근의 개수를 찾는 게 바로 이 쌍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x제곱에 대한 개수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0일 때는 x제곱 항이 사라지겠죠. 이때도 n이 0일 때랑 n이 0이 아닐 때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쌍곡선 배울 때는 점근선이라는 한 가지 개념을 추가해서 배웠어요. 따라서 옆에 넘어와서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m값이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이건 점근선의 기울기였죠. 우리가 쌍곡선에서 점근선을 찾으시오라고 하면 쌍곡선의 식에서 a와 b를 찾고요. y는 뿔마 a분의 bx라고 이렇게 점근선을 찾았는데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점근선의 기울기랑 똑같아. 그러면 바로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점근선과 평행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이 직선이 점근선이면 쌍곡선과 만나지 않고 이 직선이 점근선이 아니면 바로 딱 한 점에서만 쌍곡선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런 말입니다. n이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죠. 그쵸? 그러면 쌍곡선과 만나지 않는다. 근이 없으니까. 그 말은 바로 여기에서 이 직선이 점근선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n이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요. 바로 이 m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점근선이다. 따라서 쌍곡선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n이 0이 아니면 이제 얘가 0이 아니면 이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원점을 지나지 않고 y절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쌍곡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 이제 0이 아니다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판별식 d 가지고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d가 0이면 한 점,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점근선 기울기랑 다르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판별식 가지고 또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도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두 방정식 연립합니다. 연립해보면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 거죠. 그러면 x제곱 항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판별식 d 가지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립했는데 x제곱 항이 사라지면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n이 0일 때랑 n이 0이 아닐 때. 자,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제만 보고서도 여러분이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많이 해봤죠.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먼저 첫 번째 경우는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n을 찾는 거죠. n. 그래서 이 식을
쌍곡선식에 대입하고요. 정리해주고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되어야, 즉 쌍곡선과 직선이 접하려면 판별식 D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D는 0이다 라고 식을 세워서 n을 찾으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거 보세요. 타원에 있는 n 값이랑 비슷하죠? 차이점은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것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루트 안의 값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였다. 그러면 타원에서 본 식이죠. 이때는 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곱을 더하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이 붙지 않지만, 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뺄 때는 이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루트 안은 양수가 되게.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일 때는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쌍곡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었죠. 뒤에 상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초점이 y축에 있는 거였죠. 쌍곡선의 초점이 y축에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상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때 이 쌍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b제곱 빼기 a제곱 m제곱이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b제곱 빼기 a제곱 m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쌍곡선 이 식을 보면 a제곱은 9고 b제곱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m값은 1이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이었죠. 9 곱하기 m제곱 1 빼기 쌍곡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b제곱은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안이 9 빼기 5가 돼서 양수가 나오죠. 그럼 뿔마 루트 4, 즉 x 뿔마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1번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걸 보면 자, a제곱은 4고요. b제곱은 9예요. 이때 기울기가 2인 직선 기울기 m값은 2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양수죠.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상수 양수다. y제곱 개수는 음수고요. 자, 그럴 땐 초점이 x축에 있는 거였죠. 그러면 바로 y는 mx 2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죠. b제곱은 9 이렇게 2x 뿔마 루트 16 빼기 9다 라고 하면 2x 뿔마 루트 7 해서 이렇게 두 개 찾아주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보면 이 식을 양변을 9로 나눌게요. 그러면 9분의 x제곱 빼기 9로 나누면 약분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직선 x 빼기 3y 플러스 6은 0의 수직이다. 직선과 수직이다. 자, 직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배웠죠? 바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다. 그러면 이쪽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이쪽 직선의 기울기가 m'이면 어떤 관계였냐면 m 곱하기 m'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관계가 있었죠. 자, 이걸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직선을 바꿔주면 3y는 x 플러스 6이고 y는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과 수직이 되려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3이고 이 쌍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식에서 a제곱은 9, b제곱은 3 이렇게 찾았고요. m값 알아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뿔마 루트 a제곱 9 곱하기 m제곱, m제곱도 9네요.
빼기 b제곱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불마 루트 81에서 3을 빼면 7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더 이상 간단히 안 되죠. 그래서 루트 78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것도 타원과 똑같아요. 타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찾았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기서도 결론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접점이 x1, y1이면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x제곱, 즉 x 두 개 중에 하나에다 x1 대입, y제곱에 y 두 개 중에 하나에다 y1을 대입해서 식을 그대로 써주면 쌍곡선의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건 a제곱분의 x1x 빼기 b제곱분의 y1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쌍곡선 이렇게 있고요. 개념 확인에 이 위의 점 2,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2분의 x제곱인데 이걸 2x로 바꾸고요. 빼기 1분의 y1y인데 y1이 1이니까 y는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건 아주 쉽네요. 그래서 한번 12번도 해보겠습니다. 12번은 양변을 5로 나누면 5분의 x제곱 빼기 5분의 y제곱은 1이고요.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 3,2이기 때문에 5분의 3x 빼기 5분의 2y는 1이다 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어요. 양변에 5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12번에 2번을 보면 12번에 2번도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어떻게 했냐면 2분의 1의 x제곱 빼기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2분의 1분의 5x 빼기 7y는 1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10x 빼기 7y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식에서 바로 x1x, y1y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x제곱 대신 x1x, y제곱 대신 y1y 대입해주면 바로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쌍곡선에서도 바로 이 쌍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입니다. 하는 방법 이제 익숙해졌죠? 접점의 좌표를 생각하고요. 바로 이 접점을 x1, y1이라 생각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요.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0,1을 지나기 때문에 식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 접점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또 식이 하나 나오고, 두 개를 연립하면 이렇게 두 쌍의 접점이 나오고, 얘를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13번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보고 혹시 안 된다면 다시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다시 풀어볼게요. 그리고 생각 키우기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생각 키우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만약에 미적분을 배운 다음엔 2차 곡선의 접선을 더 쉽게 판별식이 아닌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음함수 미분법은 바로 미적분 교과서에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 이런 방정식 있죠. 이런 방정식을 x에 대해서 바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x가 있는 항은 x에 대한 미분을 하면 되고요. 자, y항은 근데 어떻게 미분하냐면 y는 하고 우리가 식을 정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y는 x에 대한 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제곱을 x로 미분하시오 라는 말은 y하고 합성함수 미분처럼 2y 곱하기 y 다시, 즉 2y 곱하기 dy dx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합성함수 미분과
음함수 미분법을 배우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건데 아직은 배우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를 바로 찾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더 쉽게 복잡한 계산을 줄여주는 거죠. 미분이. 그래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음함수 미분법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법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차 곡선의 접선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확인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문제까지 여러분이 직접 다 풀어보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1단원, 대단원, 1단원이 2차 곡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문제 그리고 마무리하는 문제들 중에 어려운 문제들 골라서 다음 시간에 풀고 이 1단원은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